이제 좀 화제를 바꿔가지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법무부에서 방금 중에 중요한 보도 자료를 하나 내놨습니다. 요지는 뭐냐? 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술이나 음식의 반입이 조사실에 있었다 없었다 가타부타 말이 많았는데 법무부 조사 결과 과거에 검찰이 발표했던 내용과 달리 실제로 그런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감찰을 지시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당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강 큰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대가란 뭐겠어요? 결국엔 돈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대로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검사는 아마 이러겠죠. 이렇게 좀 분위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진술을 좀 우리가 잘 받으려고 한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럼요. 연어 술 파티 말도 안 되지 진짜 정말 어떻게 이거 굉장히 이게 무슨 얘기 미개한 많았었는데. 우리가 미개한 국가입니까? 사법 제도와 시스템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까? 이거 어떻게 구치소에서 이런 걸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구치소가 아니고 조사실에서 먹었다고 조사실에서. 하는 건데 네. 조사실에 먹었다 손 치더라도 당시에 검찰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영화 프리즌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석규가 주인공이고 김래원 씨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범죄자들이 한 행위예요. 근데 이거는 검사가 주동해서 한 행위지 그렇죠. 않습니까?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될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니에요. 형량 거래를 위해 가지고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전을 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법적 절차, 징벌적 우리 이 사정권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법무부의 자료를 근거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이런 얘기들을 적시해 놨습니다. 첫 김성태 번째,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쌍방울. 2023년 6월 18일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 녹화실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의 주장에 대해 그 법무부가 조사를 한 거죠. 네. 특별점검팀이 이화영의 진술, 이화영으로부터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 및 당시 개호 교도관의 진술과 2023년 5월 17일 출정 일지를 근거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 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 김성태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이화영에게 돈을 줬다. 그래 이화영을 통해서 전달됐다. 그거는 이재명의 지시였다. 요 스토리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회유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복수의 진술과 출정 일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정황이 확인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과거에 이제 그 어떻게 설명해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네.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사실이 거짓말. 아니라는 거죠. 탄핵이 되는 증거, 그 거짓말이야. 진술과 정황 증거가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야.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특별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지면 담당 검사들이나 교도관들은 이건 징계 받아야 되겠죠. 이걸 지금 내부에서 신고를 한 사람이 교도관인 거예요? 그 진술 중에서도 네. 이제 그 개호 교도관의 진술이 좀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개호 같고 당시에 이제 개호를 했던 교도관에. 아마도 이제 그 조사 과정을 일일이 법무부에서 밝힐 수 없으니까 일단은 요 정도로 가름을 한 것 같아요. 이랬을 것 같아. 네. 이화이가 가지고 야 내가 진짜 소주 한 잔 먹고 나니까 진짜 좋네. 막 지금 이 누구예요 이게? 이화영 이화영. 예. 주변 재소자들한테 진짜 너무 좋더라 진짜. 여기서 검사실에서 술 먹는 거 완전 환상적인데. 와 이거 뭐 30년 위스키보다 훨씬 더 맛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재소자들이 그 내용을 이화영 술 지켰다. 먹었대. 네. 뭐 이런 거 먹었다 아니겠어. 후문으로 예. 이렇게 옮겼다. 군대에서 밤에 몰래 술 먹는 거하고 같은 거죠. 진짜요?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사실요. 특히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건은 국정원에도 정보 다 있을 거예요.
다 100% 아니, 그런 있다고 정황들이 이미 지금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죠. 다 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남북교류위원회 위원이에요. 저도. 아, 그렇구나. 저도 위원이고 위원장이 이화영이에요. 네. 이화영이에요. 그래서 그 지자체의 남북교류라는 것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어요. 국정원에 다 보고되고 통일부에 인허가 없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 자료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검찰 쪽에서 무리해서 김성태의 형량 거래를 통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네. 정황 증거가 확보된 사실이 김성태라는 전 쌍방울 회장이죠. 김성태가 수용 기간 중에 검찰 조사 시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에 반입된 사실이 있고, 이건 이제 이화영의 주장입니다. 예. 영상 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고,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했으며,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점에 대해, 그러니까 이화영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 이화영 및 당시 개호 교도관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이겠네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우리가 보던 그렇죠. 일들이 우리가 범죄 영화 보면 딱 이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돈 있으면 다 되네. 그 쌍방울 야. 회장 좀 좋은 거 먹지. 연어보다 뭐 연어가 너무 먹고 싶었나 봐. 그치. 그래요? 네. 참치 제일 좋아하는 뱃살이나 게 뭐 연어. 당근발이 이런 땡기는 거. 느낌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영화래. 아 그래요? 아니 그때 당시에도 그만 이화영이 좋아하네. 이제 법정 나와서 진술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이재명을 엮으려고 사실상 세미나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진술 작전회의를 세미나를 했다. 지금 한 거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었겠냐라는 또 의심이 들어요. 제가 그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들었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서 하는 대통령 남북 관련 행사에도 가지도 못했어요. 안 불렀지. 안 불러줬어요. 안 불러줬어요. 평창 거기도 안 부르지. 사정이 그러하였는데. 안 불러줘. 그러니까 이게 대북 관계 일을 경기도 지사한테 안 해줬어. 이게 불가능한 일이야. 이게 자체가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은 쌍방울이 이재명 재판 그 변호사 비용 대납했다.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성태 잡아와야 된다. 이러다가 나중 되니까 김성태 들어와서 그 이야기는 없어지고 갑자기 이게 북한에다가 돈 줬다로 둔갑해 버렸거든.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흔히들 재벌 총수들이 이제 깜빵에 가면은 변호사 만나가지고 접견 시간에 옥중 경영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조사실에 직원들 들락날락 하면서 여러 가지 회사 관련된 상황을 상의했는지 아닌지 따져봐야겠지만은 그런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편이고 특혜라고 봅니다. 검사나 수사관이 편의를 봐줬겠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네. 검사가 조사 담당 검사가 허락한다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됐을까? 그 윗선이 있었다. 그러겠죠. 결국에는.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을 조사하고 수사까지 해야 됩니다만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 이른바 우리 형사소송법에 그러니까. 접근해서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증거 수집이 문제였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증거 수집 쉽게 얘기해서. 방법이 네. 회유 강압 등에 의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원래 공범끼리는 같이 못 마주치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면 조사를 받는 것도 시간을 달리한다거나 층을 달리해가 조사하는 게 원칙인데 공범들끼리 한데 모아놓고 예를 들면 밥 먹고 술 먹었다. 이러면은 도대체 무엇을 원해서 이런 것을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네. 작전이죠. 작전 짠 거죠. 사실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형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선고가. 그런 상황이니까 네가 다 불면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면은 형량을 줄여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뭐 딜을 이런 했다는 이제 회유가 가능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네. 많고요. 어. 뭐 쌍방울 김성태는 말할 필요도 없죠. 아마 이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진술 다 바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당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수원지검에 당시 어떤 내용을 내놓았는가를 보면은 네. 정말로 이제 법무부의 이런 감찰을 통해서 진상이 낱낱이 추가적으로 드러날 텐데, 검찰은 당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그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 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다. 완벽하게 부인했거든요. 이걸 뭐 그냥 시인을 하겠어요. 당연히 없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거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경기도지사 몰래 부지사가 과연 북한과 저런 접촉을 하고 돈을 보냈을까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네.
막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이러한 네. 일들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를 검찰에서 제시를 못했다라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겠구나. 또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화영이 대북 전문가거든요. 나름 대북 전문가예요. 북한도 많이 왔고 바보가 아닌 이상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본인이 야 이재명 오다야 또 북한에 돈 보내 이렇게 할 수가 없. 이거 바보가 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김성태라는 사람이 그냥 평화부지사 얘기만 듣고 그렇게 돈 보내고 그게 다른 일인 거지. 다른 여기에 일이다? 그래서 안보 수수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일들이 있어. 그 뭐 주가 관련된 이른바 이제 문제들이 대북 나오는 거 관련된 사람들, 아닙니까, 주식 지금. 관련돼서 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사실은 가벼이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게 네. 단순하게 감찰이나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명백하게 현행 법률 위반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특정일을 모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일을 했잖아요. 일단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습니다. 네. 더해서 형집행법 위반도 되는 거예요. 현직 검사가 만약 이런 사실을 알고 방조하고 도왔다고 한다면은 불법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형국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감찰 조사, 이은 수사까지도 이어져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 특검이라든가 어떤 다른 수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의 기관이 나서 가지고 그렇죠.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고 자신의 조직을 해치는 이게 국기문란 사건이 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화영의 그런 본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무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죠. 게 아니고 그 건은 그 건인데 문제는 형사 절차상 이러한 하자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게 문제인 것이고 심지어는 이화영이 술 파티를 했다고 주장을 했더니 그거를 위증으로 또 재판에 넘겼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결과상으로 술을 먹은 게 맞다고 한다면 그 위증 기소한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증 기소한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꼬리 자르기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수사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국가기관상들을 민사 걸어버리면 그렇죠. 민사 걸면 망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 이게 장난 우리나라의 아닐 것 문제가 같아요. 뭐냐 이게 이른바 법 왜곡죄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크게 처벌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부에서는 이제 법 왜곡죄 검사가 고의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위반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처벌해야 된다는 법 왜곡죄라는 게 있나요? 우리나라는 없죠. 없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거 검찰 내부에 과거 사위 만들어야 돼요. 결국에는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은 이제 뭐 유야무야 되겠네요. 이거 이 건으로 인해서. 왜냐면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 수집이나 채집은 나중에 법정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면죄부 받은 걸 해, 면죄부. 그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수많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대장동 건이라든가 그렇죠. 백현동 건 그거는 사실 있었던 건데 이게 위법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됐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완전 조작이라고 봐요. 저도 이제 대북 일을 좀 아는 사람으로서 황당무계한 거예요. 황당무계한 거예요. 이거는. 황당무계한 거예요. 그리고 법무부가 어떻게 밝혔냐면은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에 대한 휴일 등 검찰 조사 시 점심 및 저녁 식사로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 2024년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되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황이고 일부 진술이지만 실체 관계가 드러나면 아마도 이게 검찰 개혁의 엄청난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할 권리와 기소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과거에 장난을 많이 쳤잖아요. 이거는 이제 수사권 갖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고 했다. 특히 이것도 정치권에 개입해서 정치권에 개입했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른바 정치적 개입을 했다는 이런 뜻이에요. 네.